안녕하세요. 지식머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하지만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의 실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은 이제 전 세계 경제의 핵심 축입니다. 전 세계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제조업 부가가치는 미국, 일본, 독일, 인도를 합친 것보다 많죠. 120개국 이상이 중국을 최대 교역 상대로 삼고 있으니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시진핑 주석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이는 단순히 중국 내부의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이 충격은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흐름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또 원자재 수요와 가격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며 결국 각국의 통화 및 금융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충격들이 겹치면 세계 성장률이 최대 0.5%에서 0.7%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런 충격이 전파될까요? 먼저 금융시장과 통화 불안입니다. 2015년에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세 차례 절하했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때 신흥국 통화가 동반 급락했고 미국과 유럽 주가도 며칠 만에 크게 밀렸었습니다. 만약 권력 공백이 현실화되어 위안화 방어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급격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 확대는 볼프댓 뻔하고 이는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의 대대적인 재조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달러나 엔화 같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겠죠. 유동성 경색이 심해지면 2015년처럼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늦추거나 G20 국가들이 통화 스와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망과 무역 충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연기차, 배터리, 혹은 집에 있는 태양광 패널, 이 모든 것의 6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만약 중국의 정치 혼란이 항만이나 물류, 전력 배분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 중간재 공급이 끊기면서 완제품 가격은 오르고 기업들은 재고 확보 경쟁에 나설 겁니다. 이는 생산 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죠.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중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리쇼링이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가속화할 텐데 동남아, 멕시코, 인도로의 투자 수요는 늘겠지만 단기적인 생산 전환 비용은 엄청날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 비중이 19.5%, 수입 비중은 22.1%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 2022년에 부품 소재 공급 중단으로 한국 제조업 성장률이 0.3%포인트씩 깎였던 사례가 있었죠.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원자재와 에너지 시장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철광석 수입의 반절을 차지하고 원유도 막대한 양을 수입합니다. 정치적 충격이 부동산 경기 추가 위축으로 이어진다면 철광석이나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은 2015년 수준보다 15%에서 20%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같은 자원 수출국들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강경파가 집권해서 대외 갈등을 부추기고 군수나 인프라 수요가 급증한다면 어떨까요? 에너지나 전략금속 가격이 오히려 급등할 위험도 공존합니다. 어느 방향이든 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책과 지정학적 파장입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중국발 쇼크 당시 미국과 유럽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췄고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실각 이후 중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교역로의 보험료나 해운 비용이 단기간에 10%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 실각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 있는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집단 지도체제가 늘어서고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죠. 이때는 위안화 변동이 5% 내외, 주가도 5% 정도 하락에 그치고 세계 성장률도 큰 타격 없이 0.2%포인트 정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 공백이나 내부 투쟁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위안화가 10% 절하되고 주가는 15% 이상 폭락하며 조립이나 물류에 큰 차질이 생겨 세계 GDP가 0.3%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IMF의 긴급대출이나 스와프, 연준의 속도 조절이 필요해질 겁니다. 마지막 가장 극단적인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강경파가 집권하고 대외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자본 통제가 시행되고 위안화가 급락하며
공급망이 블록화되고 그 재편이 가속화될 겁니다. 니켈이나 우라늄 가격이 20% 오르고 원유도 10% 이상 폭등할 수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와 함께 공급망의 지방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가나 산업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한국, 대만, 베트남 같은 아시아 제조국들은 중간재 의존도가 높아서 장기 충격이 클 것입니다. 호주, 브라질, 칠레 같은 자원 수출국들은 재정 타격이 심화될 수 있죠. 선진국 금융시장에서는 달러나 엔화 같은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고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유럽은행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이나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나 연기차 소재 공급 차질과 동시에 중국 내 내수 시장 축소로 이중고를 겪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핵심 부품이나 원자재 등 최소 3개월치 재고를 확보하고 차이나 플러스 원 생산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금융 해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위안화가 원자재 선물 옵션을 활용해서 환율 및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은행들은 중국 관련 대출 비중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다자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G20이나 IMF가 통화 스와프 라인을 확충하고 아시아 주요국들은 역내 안전망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분석 체계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와 금융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형화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실각은 단기적으로 금융 충격과 중국 내 내수급 단략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권력 재편 방식에 따라 공급망 재구조화나 원자재 수요 패턴이 변화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서 있는 집단지도 체제로 연착륙한다면 글로벌 성장률 손실은 0.2%포인트 전후로 제한될 수 있지만 권력 공백이나 대외 충돌로 이어진다면 0.5에서 0.7%포인트의 성장 손실과 함께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비책은 공급망 다변화, 금융 완충 자본 확대, 그리고 다자간 유동성 장치 강화라는 세 가지 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식모니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